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지주사 OCI홀딩스와 사업회사 OCI로 분할된 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기업의 실리콘 음극재 핵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OCI는 아시다시피 태양광의 이제 그 주력 기업인데 태양광의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에도 뛰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사실 주목해야 되고 중요한 점인데 왜냐면은 원래 하고 있던 폴리실리콘을 바탕으로 이제 원자재를 바탕으로 그 영국의 넥세온의 음극재를 소재를 갖다가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넥시온은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의 모노실린을 납품하겠다고 어제 OCI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엔 697억 원이고 그 기간은 25년 6월부터 30년 6월까지인데 이 기간이 늦춰진 이유는 이제 그 넥시온이 OCI의 군산 공장의 유휴 부지를 갖다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생긴 이제 공장에서 또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납품하게 되는 이제 모노실란은 그 실리콘 음극재로서 기존에 했던 흑연 음극재보다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을 다 모두 개선시킵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꿈의 어떤 그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놀고 있던 유휴 부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OCI 입장에서는 뭐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OCI는 이제 4분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음극재 코팅제를 또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OCI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도 뛰어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5월, 6월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OCI가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한 다음에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온전한 2분기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OCI가 발표한 매출을 보면 3,44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73억 원인데 회사에서는 한 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4월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추정을 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은 매출은 5,12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0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이 이제 정체됐지만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뛰어들어서 이 분야에서 매출과 성장 올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점은 OCI에게 되게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태양광이면 태양광, 또 이제는 2차 이어서 실적 공시 하나 챙겨보도록 하죠. 두산마켓이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두산마켓이 제가 어저께 그 전략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중이 모두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당연히 인프라를 하려면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이제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산마켓이 영업이익이 4,660억 원, 이게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50.5%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서 15% 내지 30%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도 이제 공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50.5%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뛰었으니까 이제 공시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670억 원 정도가 일회성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미국 법인의 퇴직연금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잡혔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외해도 영업이익이 29% 올라가는 것도 아주 호성적입니다. 또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14.9%, 15%인데 제조사가 영업이익률이 15% 됐던 건 아주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를 갖다가 이제 아주 수치라고 이제 보는데 15% 도달했던 아주 놀라운 수치이고 지역별로도 아주 고른 성장세를 미국뿐만 아니라 뭐 그 유럽이나 아시아에도 아주 고른 성장세를 읽었습니다. 중국은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기부양책을 중국이 아직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빈민촌 개발에 1조 위안, 우리나라 돈 180조 원을 갖다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계속 발표하고 부양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진핑 정부가 뭐 하반기에는 열심히 뛰겠죠. 그럼 이런 맥락 보면 두산 밖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또한 이제 분기 배당금을 800원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두산 밖에서 이제 앞에 있는 제 대주주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대주주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50% 육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금을 높이는 것이 두산 인프라 코어에 좋기 때문에 배당금을 계속 높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이렇게 혼조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두산 밖에서 이제 7%, 8% 정도 떨어졌는데 YTD를 보면 8% 떨어졌지만 YTD 보면 82%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밖에서 시장에서 되게 호조고 좋게 보고 어제가 좀 이례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서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두산마켓은 조정시마다 좀